출근길이 지옥 같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일터가 정말 지옥 같았기에 출근길이 지옥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나? 서울의 한 종로의 새마을금고 직원들 이야기인데요. 네. 이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 행태가요, 영상에도 좀 담겨 있습니다. 어머나. 영상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이사장 이모 씨입니다. 여직원에게 다가가서 어깨 동무를 하고요. 팔뚝을 좀 주무르는 모습이 보이죠. 뭐해 지금? 그리고 또 다른 날 모습도 있습니다. 열이 나는지 확인하겠다면서요. 이마에 손을 짚더니 목덜미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이 여직원이 괜찮다면서 손사래를 쳤잖아요. 오히려 다른 곳으로 어딘가 끌고 가려는 듯 어머? 팔목을 막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어머.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여직원인데요. 출산 휴가 후에 복귀 첫날이라고 합니다. 축하한다면서 끌어안는 이사장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어머나. 결국 힘에 밀려서 보시다시피 상체만 저렇게 앞으로 쏠려서요 안기게 된 건데요. 어머나. 그리고는 손까지 붙잡으며 주무르는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영상을 보고도 지금 기가 차고 지금 부르르 손이 떨려요.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회사에서 어떻게 상관이 여 직원에게 저런 행동을 합니까? 저게 지금 뭐 하는 뭐 행동이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누가 봐도 저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저게 뭐예요 하는- 지금 네? 아니 무슨 연인 사이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주무르기를 왜 주무르는 거예요? 신체 접촉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어깨 동무도 하고 팔뚝도 주무르고 저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 금고에 지난 2020년에 부임한 이사장인데요. 어허. 저 이사장이 손 잡잖아요 저렇게. 네. 저것도 안 되는 거고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진짜. 아니 저런 행동을 5년 가까이 했어요. 5년 어머나. 가까이. 팔뚝 주무르고 어깨 동무하고 이마 목덜미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포옹을 시도하고 이게 저건요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이런 행동이 5년 가까이 이루어졌고요. 상습적으로. 이 사람이 처음 취임하는 조심한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저런 일이 더 많아졌고요.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그럼 회식하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삼겹살 집에서 이런 데서 네네. 회식하잖아요. 어디서 회식을 앉아요? 단란주점에서 해요. 단란주점에서. 세상에. 아니 여직원들도 있는 그 직원들의 회식을 어떻게 이렇게 사진도 조금 민망한 사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단란주점에. 세상에. 그런 데서 회식을 하는가 하면 술까지 강요를 했다면서 술을 안 먹는 사람한테 술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기도 하고요. 회식 때마다 옆자리에 누구를 지정을 해요. 누구는 내 옆자리에 누구 앉아. 이런 식으로 세상에. 지정을 하고요. 아침마다 커피 심부름도 시켰대요. 요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커피 심부름을 왜 시킵니까? 뭐 하는 인간이에요 이거 저게, 진짜? 아니 새마을금고에 취직하신 분들이 상사 커피 타주려고 취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도 시키고 여직원들은 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이 여직원은 결혼을 앞두고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피해자가 한 명이라 해도 지금 놀라고 경악스러울 텐데 지금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열 좀 재보자, 손목 좀 만져보자 이러면서 손목을 만지거나 손목이 뜨거우면 뭐 목덜미에다가 손을 놓고 만지신다거나 이 사장님 앞에서 기침하는 것도 진짜 무서울 정도로 또 만질까봐 진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맨날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너무 지옥같이 싫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눈 뜨기도 싫고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어떤 날은 저를 이렇게 얼굴을 갑자기 잡고 밀착하시더니 너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났어?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왜 나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엄청 세게 너는 날 배신하면 안 된다. 껴안으시고 잘해라 하면서 엉덩이도 치시고 근데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는 내려와서 정말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당하는 거를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기록하는 거를 직원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정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런 거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치가 떨립니다. 경악스럽습니다.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피해 직원분들이 이 뭔가 내용을 진짜 고발하고 드러내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벌써 3명이 5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새마을 금고는 시중은행과 좀 다릅니다. 시중은행의 지점장은 본사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금고는 각각 지점의 이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독립적으로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여수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중앙회는 그냥 이 지점들을 총괄하는 중앙회
중앙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2024년 2월, 2024년 8월 연달아서 동대문 또 2020년에는 포항 여러 군데서 새마을 지점마다 성추행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주체가 이사장입니다. 세상에. 왜? 이사장이 각 지점의 왕이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이사장의 권한이 그 안에서 너무 막강하니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예를 들어서 중앙회에 뭐 신고를 한다? 중앙회가 그냥 지점 눈치 봅니다. 어머, 지금 그래요? 아마 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금고 성추행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뜨고 어머나,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금감원이 계속 금감원에 호소하고 제대로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 기사의 말미에 네. 늘 그렇게 쓰지만 여전히 되풀이 되는 이유가 새마을금고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보세요. 지금 종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란 인간이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상에도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 안진용 기자님, 그 이사장이란 인간은 그럼 입장을 밝혔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추행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은 분리된 장소에서 하지 않았겠냐라고 반문한 건데, 이 얘기를 풀이해 보면은 의도나 목적성은 없었다는 건데, 이 얘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저런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거를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지 않은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허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피해 이 직원분들이 용기를 내서 정말 이제 언론에도 고발을 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지금 저 CCTV에 찍힌 영상은 앞으로 뭔가 법적 다툼을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아주 대놓고 한 거죠. 보통 통상적인 경우라면 뭐 파티션이 쳐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런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거듭 이야기한다라면 그게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영상이 찍힌 부분은 고스란히,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손이나 이런 부분이 추행의 대상이냐 아니냐 좀 다툼이 있었지만, 요즘은 하급심에서 이걸 굉장히 좀 폭넓게 보는 부분도 아하. 있고 의사에 반해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니다, 모른다, 그렇지 않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하. 그리고 앞서 저희 MBN 취재 기자에게 많은 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시는 그 피해 직원분 중에 장윤미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저 CCTV에 찍힌 영상들 말고도 정말 용기 내신 거예요. 피해를 당한 날짜, 시간을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도 나중에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영상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 영상이 없더라도요. 왜냐하면 어떤 장부나 날짜나 뭐 어떤 그날의 행위 같은 걸 기록한, 그것도 하루의 행위라면은 이거 그냥 추후에 작성했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자별로 적었다면 그걸 가공해서 그렇게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갑을 관계고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라면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러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기 위해서 뭐 일기나 어떤 일지의 형식으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기를 내신 피해 직원분들이 폭로를 했어요. 이 사장의 저 만행을.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아까 이 직원들의 피해 사실을 바로 못 드러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생계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랬죠. 욕을 하니까라는 게 어머? 있었습니다. 자꾸 욕을 하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못 했던 세상에. 거예요. 실제로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영상도 좀 준비가 돼 어허. 있거든요. 네네. 자, 보시겠습니다. 네, 이모 이사장이 사무실 안에서 직원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삿대질을 하더니요, 뭔가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자 위협을 느낀 직원이요, 손으로 막으면서 뒤로 물러서죠. 정말 무섭습니다. 네. 또 다른 직원 영상입니다. 네. 자, 이사장에게 가슴과 배를 맞고요, 몸을 어머. 움츠르기도 하는데요. 직원들은 이렇게 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사장 때문에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진짜 안지훈 기자님 이거 말고 혹시 저 이사장이라는 인간의 만행 혹시 여기서 끝난 거 이것도 좀 놀랍습니다만 혹시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추행과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저 이사장, 직원들을 향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 이유도 아주 황당합니다. 고객이 주고 간 떡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진짜 건데 왕처럼 했네 왕처럼 진짜. 그렇습니다. 그 어이없는 현장 이번에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침에 떡 누가 받았어? 누가 받았어 떡? 왜 니들 맡아서 그걸 나눠? 누가 나눠? 야 X들아! 네가 경영하는 거야? 자식이 건방지게 받았다고 갖다 나눠먹고 말이야. 왜 니들 맡아서 그걸 나눠? 고객이 직원들 이쁘다고 나눠 먹으라고 가래떡을 이제 많이 좀 여러 줄을 갖다 주셨는데 그거를 이사장님께서 왜 본인에게 먼저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보고도 없이 뭐 받고 그러면은 내가 다 불질러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굉장히 세게 하는 경향이 있고 화가 나면은 진짜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기본으로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사람의 그런 언행에 길들여져서 사람이 점점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게 뭐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때리려는 신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행동을 마주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막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피해 당하신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지냈을까요?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거예요. 견뎌냈을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요. 근무지 밖에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이다, 이 바퀴벌레. 그말에서 다 방어가 다 집어냈다. 금고랑 이사장님 댁이랑 가까워요. 바로 걸어서 한 1분이면 갈 정도로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집에 뭐가 고장났다. 예를 들어서 뭐 등이 나갔다. 그럼 저희한테 가서 가르라 그러고 뭐 변기가 고장났다. 그럼 가서 또 고쳐보라 그러고 이런 사소한 지시가 너무나도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퇴근하고 나서도 항상 전화를 해요. 그런 게 뭐가 일이 생기면 직원을 먼저 찾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휴가를 가서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 그리고 그 준비를 다 계획을 심지어 직원이 짜요. 직원이 방을 다 잡아주고 가서 체육활동할 용품들 다 트렁크에 실어주고 음료수, 술, 뭐 심지어 가족들이 단체로 입을 단체 티까지 다 비용으로 사가지고 챙겨줘요.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집이 이제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으라고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약을 뿌리고 약을 설치하고 그랬던 게 영상이랑 음성 녹음이 있고요. 놀랍습니다. 경악스럽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맞아요? 이거 진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봤지만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아니 직원들이 새마을 금고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보내고 자기 집에 일을 시킨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 근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마을 금고 한 1분 정도 거리에 본인의 건물이 있나 봐요. 이사장 건물이. 거기가 네. 지금 전구 갈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세상에. 전구 갈아라. 또는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직원들이 밥을 40분 동안 먹고 왔나 봐요.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충분히 네. 먹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어머나. 그걸 빌미를 삼고 시비를 가지고 지금 오토바이 청소시키잖아요. 어머나. 오토바이 세차를 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그러면 너 늦게 퇴근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머나. 오토바이 세차를 시키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소유 건물에 전구 가는 것도 있었지만 바퀴벌레 잡는 거 보셨죠? 예. 자기 집에 바퀴벌레가 자꾸 나오니까 그거 잡으라고 재건축하는데 세상에. 직원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바퀴벌레를 잡는 일에 또 동원을 시켰어요. 세상에. 아니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직원들을 이런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힌 것도 문제지만 네. 이런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요.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냥 입으로 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는 거기에 주장에 그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걸 주장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영상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지금 장유민 변호사님 혹시 이 사장이라는 인간은 그러면 지금 폭행 의혹, 갑질 의혹,
폭언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서 본인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영상으로 그리고 진술로 주장으로 갑질, 폭행, 폭언 등이 있었다. 심지어는 어떤 캠핑 용구를 챙겨주는 모습, 등을 가는 모습도 다 직원들이 찍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해당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 19일부터 현장에 감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에도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경찰도요, 반드시 이런 못된 인간은 반드시 그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수사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